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국어 마지막 11월달 고전시가와 현대수필이 같이 섞여진 갈래복합 세트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작품으로는요, 수능 특강에 이번에 출제된 된동어미 화전가가 일단 가작품으로 나왔습니다. 네, 수능 특강 63페이지에 실려있는 가사입니다. 된동어미 화전가. 물론 그 EBS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작품으로는요, 율곡22의 고산국어과. 일단 고산국어과 이 작품 자체는요, 금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는 실려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특히 금년 수능 특강에는요, 항상 이게 마수라고 할 수 있는 퇴계 이황의 도산 12곡이 나와 있습니다. 수특의 도산 12곡이 나왔는데 보통 역사시험 문제에서 한등검이나 이런 데서 이이와 이황을 대비한 문제가 종종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또 국어에서도 그런 개념을 연결시켜 보면은 수능 특강에 이황의 작품이 있으니까 유사한 이이의 작품도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이의 그 연시조 고산국어가가 나작품으로 실렸고, 다작품 현대수필로 가서는요, 그 유명한 날개 이상의 권태라고 하는 수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권태라고 하는 수필도 금년 EBS 수록 작품은 아니지만 201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EBS 수능 특강에는 같은 이상의 그 산촌여정이라고 하는 수필이 실려 있어서 어찌 보면 작가 연계 출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산촌여정하고 약간 좀 재밌는 또 비교점이 있어가지고 그건 또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가작품 된동어미인 화전가에 대해서 그 보기에 해당하는 23번 보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23번 보기를 보면요, 화전놀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꽃을 부침개해서 먹는 건데요. 이 화전놀이는 조선시대에 성행했던 민속놀이로 당시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들이 야외에 모여 신명나게 노는 활동이었다. 가해 된동어미는 화전놀이에 온 청춘 과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삶의 지침을 전함으로써 상대를 위로하고 깨달음을 이끌어내는데, 이는 화전놀이가 소통의 장으로서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고서, 일단 이 가작품 안에는요, 그 등장인물이 된동어미 주인공이 나오고 또 상대방으로 청춘 과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EBS 작품에는 여기 한 명이 또 나오죠. 물론 된동어미가 청춘 과부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된동어미 본인이 또 자기 신세 한탄을 하니까 또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된동어미 본인도 어느 여성 노인 노파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네, 좀 이따 내용을 보겠지만 이렇게 청춘 과부가 재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절대 재혼하지 마라 그러면서 만류하고 그렇게 위로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요번 더 프리미엄에 실린 부분이고, 근데 거기 더해서 EBS 부분은 이 된동어미 본인도 몇 번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마다 남편이 죽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들 하나가 생겼는데, 이 된동어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느 분란 사건에서 아들이 화상을 입어서, 그래서 된동이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 불쌍해 보이는 별명까지 붙어서 된동어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불쌍한 신세를 막 한탄을 하니까 또 어느 노인이 또 같이 마치 이 된동어미가 청춘 과부를 위로해 주듯이 된동어미 본인도 노인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유하고 치유받고 말 그대로 소통의 장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가 지문을 보기 앞서가지고 또 표현상 특징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그 22번 문제의 선지들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되는가 같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22번 문제. 가나다의 공통점 묻는 문제가 있는데요. 1번 선지 보면은 계절적 상황 제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2번 선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일상적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3번 선지 옛사람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고, 4번 선지 자문자답 방식 했는지 보고요. 5번 선지 인물 간의 대화 형식 활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작품 읽어보겠습니다. 화전노름 좋다 하니 심혈을 조금 불가하고 자네를 따라 참여하니 가는 곳마다 슬픈 마음뿐이로다 하는데, 이게 대체 누가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읽다 보면은 여기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만, 된동어미 듣다가 썩 나서며 하는 말이 하니까 바로 이 앞부분은 된동어미가 아니고 이 아까 보기에 나왔던 청춘 과부가 하는 자기 신세 한탄 넋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청춘 과부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네, 청춘 과부가 이렇게 막 굉장히 슬픈 마음을 하고 이렇게 화전놀이에 나온 거죠. 네. 보나니 족족 눈물이요 듣다니 족족 한숨일세. 자, 여기 기역 부분,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23번에 각각 선지 5개로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보겠습니다. 먼저 기역,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자, 이거 23번 1번 선지 보겠습니다.
23번의 1번 나는 어찌 짝이 없나 바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한탄함으로써 화전놀이에 와서도 이를 즐기지 못하는 까닭을 드러내고 있다. 네, 적절하겠습니다. 다시 계속 본문 갑니다. 새소리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꽃 피는 걸 보아도 슬픈데 바로 이런 거 뭐 자연물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아니죠. 그 새가 슬피 운다 그런 걸 표현한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좋은 풍경을 봐도 같이 즐길 줄 모릅니다. 계속 마음이 상하고 슬픕니다. 애고 답답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할까나. 자 여기 제가 꽃이라고 빨간 동그라미 표현한 거 이 꽃이라는 시의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25번 1번 선지에서 나 작품에도 꽃이 나오거든요. 아까 그 꽃의 의미를 대비하고 비교하는 그런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나중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애고 답답 내 팔자에 어찌하여 좋을까나 가자하니 말 아니요 아니가고는 어찌할꼬. 바로 이게 다시 제가 시집을 또 갈까 하니 말이 아니요 아니가고는 어찌할꼬.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된동어미가 이제 이런 고민을 듣고 한 말씀합니다. 썩나섬이 하는 말이 가지마오 제발 적선 가지마오. 뭐 적선이란 말 뜻이 뭐 좋은 일을 쌓는다 선한 일을 쌓는다 그런 말이지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이 뉘앙스는 다시 시집가지 말라고 아주 강력히 만류하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력히 만류하고 있습니다. 팔자 한탄 없을 것만은 간단말이 웬 말이요. 니은입니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자, 바로 여기 내 팔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중에 선제도 나옵니다만 운명론적 태도를 지금 된동어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일관됩니다. 백년 해로도 내 팔자요. 즉 남편하고 같이 오래도록 같이 사는 것도 내 팔자요. 본래 정해진 운명 또 17세 청상도 내 팔자요. 20살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과부가 되는 것도 원래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팔자가 좋을 양이면 17세 청상될까? 팔자가 좋을 거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남편은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피해 달아나지 못할지라. 이내 말을 들어보소. 역시 운명론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니은 부분 23번의 2번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23번의 니은 부분 보면은 2번 선지 보면은 계속 지금 내 팔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런 말인데 하여튼 운명론적인 태도란 말이 선지에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은 삶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뜻을 전하며 상대의 운명론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운명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상대가 아니고 바로 된동어미 본인입니다. 된동어미 본인. 그러면서 이렇게 너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걸로 봐도 넌 어차피 또 시집 가더라도 또 아마 과부가 될 운명이야. 그런 걸 또 뭐 살며시 암시를 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선지가 잘못됐죠. 운명론적인 태도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런 태도가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된동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바로 그런 된동어미의 태도는 삶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어차피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기 마련이야. 그거 받아들여야 돼.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럼 벌써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2번 나왔네요. 네. 그래도 뭐 나머지도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명대로 살아라 하고 조언을 건네주는 것까지 끊고 중략 부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춘삼월 호시절. 아까 전에 22번에서 계절적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 나왔네요. 춘삼월 봄 상황 나왔습니다.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노름 와서들랑 꽃빛을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이에 서로 웃고 놀아보소. 자, 이렇게 자연환경 이렇게 좋은데 같이 와서 즐기면 되지 뭘 그렇게 슬퍼나 그런 얘기죠. 네, 이거 23번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23번에 3번 선지 화전놀이의 신명나는 분위기를 함께 즐기자고 권유하며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네, 이거 그대로 적절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갑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경치 자연스럽게 서로 즐기자 그렇게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요. 네,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 참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그냥 삐딱하게 보면은 다 모든 것이 다 막 이상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죠. 네, 오히려 뭐 자기만 손해라 그런 뉘앙스입니다.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또 귀도 또한 별 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 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아까 전에 이 청춘 거부가 새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또 꽃 핀 걸 보아도 슬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냥 꽃 핀 거 그대로 보고 새가 우는 거 그대로 들어라. 괜히 뭐 내 마음이 새소리 듣고 슬프고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그렇게 지금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그 사람이라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도 여기 나오는 사람 그리고 나 작품에도 사람이 나와서 같이 이 시어의 의미를 또 짝을 지어서 25번에 5번 선지로 나와 있으니까 또 좀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입니다. 리을. 바로 요 표현이 이제 요 행이
된동어미의 그 정서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심자가 제일이다.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어.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 그런 얘기, 바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서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을번 23번의 4번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4번 선지.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고 하는 표현. 거의 뭐 달관한 듯한 그런 자세죠. 달관. 네. 달관한 듯한 자세인데,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히며 상대의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다네. 이것도 적절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보고 듣고 예상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어까지 했죠. 자, 이제 어떻게 깨달음을 이끌어내느냐. 자, 앉아 울던 청산거부 환하게 모두 깨달아서, 일단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환하게 모두 깨달아서 된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게 오라. 그리고 바로 이게 제가 아까 보기에 나온 표현 그대로 쓰자면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전놀이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행입니다. 미음, 인해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붙여보세. 화전 부쳐 먹으면서 맛있게 재밌게 놀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미음 23번의 5번 선지 보겠습니다. 5번 선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맺혔던 슬픔을 풀어냄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계기를 얻고 있다. 그대로 적절. 역시 답은 2번 확실하겠습니다. 우명론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청춘 과부가 아니고 된동어미 자신이라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아까 공통점 문제가 나왔던 22번 중에서요,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 계절적 상황 제시한 거. 가는 맞죠? 아까 딱 보면 춘삼월 딱 나왔습니다. 네, 가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일상적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 글쎄요, EBS 나와 있는 수록된 부분은 이 된동어미가 막 시집을 몇 번씩이나 갔는데 다 남편이 불행하게 죽죠. 그런 과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과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대비, 일단 가부터가 먼저 틀렸습니다. 3번 선지, 옛사람 견해 전혀 본 적이 없고요. 4번 선지, 자분자답. 네, 자분자답은 좀 이따 보겠지만 나작품에 나옵니다. 가작품에 나오지 않습니다. 5번 선지, 인물 간의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이건 맞네요. 네, 인물 간의 대화 형식. 청춘과부하고 된동어미가 서로 신세한탄하고 위로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 일단 가까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작품만 가지고도 답 후보는 1번하고 5번 일단 좁혔습니다. 그리고 나작품, 고산국어과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고산국어과에 대한 보기가 나와 있는 26번 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고산국어과는 작가가 율곡이가 은거지에서 말년을 보낼 때 지은 연지죠. 속세와 분리된 공간인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속세와 강호, 자연과 현실 세계, 그걸 분리한 공간, 역시 그런 컨셉이 나와 있네요. 속세와 분리된 공간으로서 고산국어의 자연에서 느끼는 회포와 유학자로서 이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고전 시가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더 프리미엄에 나와 있는 이번 지문을 보기 앞서서요, 이게 2020학년도 평가원 9월 모의평가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또 그 모의평가에 나와 있는 보기에 또 이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해설 보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보기, 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국어의 정사를 건립한 일, 정사라고 하는 게 아마 여기도 그 더프에도 각조가 나옵니다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하여 마련한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산국어가 아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황해도 해주 지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시험에도 그 이가 황해도 해주에서 해주 향약을 만들었다, 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그 해주입니다. 해주가 배경인데요. 주자가 무의국어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국어과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국어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해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게 아까 이번 시험 보기에 나왔던 그게 유학자로서 이상이죠.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역시 평가원을 보기도 참 잘 만드네요. 네, 자, 이렇게 평가원 보기를 참고로 받고, 자, 그리고 이번 더프 시험에는요, 일수부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원 시험에는 일수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평가원 시험 주문에 나와 있는 제1수 잠깐 참고로 보겠습니다. 네, 왜 먼저 요번 지문에 안 나와 있는 일수를 참고로 보자,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2수부터 보면은 1곡이 어디며, 그리고 3수는 또 2곡은 어디며, 마치 n-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6수는 또 5곡은 어디며, 그럼 대체 제 1수는 뭐길래? 바로 1수는 이제 서곡의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고산 구곡담을 사람이 몰아더니 주모 복거하니 번님내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의를 상상하고, 아까 보기 나왔던 무의네요.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역시 주작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결국 이 일수, 서곡에 해당하는, 일수가 아니고 일곡이라고 볼 수 있네요. 서곡에 해당하는 일수에서는요, 이 자연을 벗하면서 또 주작을 깊이 연구하겠다, 그런 또 이 화자의 학문적 열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수에는 일곡이 어디면요, 그런 말이 안 들어가고, 이제 이수부터 n-1곡은 어디매요, 또 그러니까 삼수에서는 2곡은 어디매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문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 3수부터 보겠습니다. 이 곡은 어디인가? 화암의 춘만 크다. 아마 화암이라고 하는 건 아마 그 고산 구곡에 나와 있는 경치를 가리키는 말일 테고요. 하여튼 여기 춘만, 봄이 이제 벌써 가득 지금 봄 기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춘만. 여기서 아까 그 22번 1번에 나왔던 바로 계절색이네요. 이거 바로 계절적 배경을 가리키는 말, 계절적 상황, 바로 딱 첫 행부터, 첫 초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22번에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선지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 있었네요. 무엇은 어디인가? 어디다 뭐다. 바로 자문자답이 나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여튼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 야유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리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자, 이런 거 마치 이런 좋은 경치가 있는 곳을 나 혼자만 알긴 너무 아까우니까 꽃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막 물결에 띄워보내면 이제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이건 어디서 흘러내려왔지? 아마 어디 화암이라고 하는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서 흘러왔구나 하면서 그럼 화암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 그런 거죠. 사람이 이런 경치가 좋은 곳을 모르니까 이렇게 꽃을 띄워보내서 알게 하겠다, 그런 또 마치 의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게 한들 어떠리. 그 다음에 제 6수를 보겠습니다. 오곡은 어디인가? 은병이 보기 좋다. 수변정사는 맑고 깨끗하기도 끝이 없다. 아까 수변정사, 아까 정사가 학문을 가리키기 위해 말하는 집.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거죠. 수변정사, 맑고 깨끗하기도 끝이 없다.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 음풍하리라. 강학, 아까도 계속 주작 공부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영월 음풍, 쉽게 말해서 자연을 노래한다, 그런 얘기죠. 같이 풍류도 즐기고, 그런 또 표현이 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수를 보겠습니다. 칠곡은 어디인가? 풍암의 추색 좋다. 벌써 가을이네요. 추색, 계속 계절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맑은 서리가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다. 하남에 혼자 앉아 집을 잊고 있노라. 역시 아까 보기에 나왔던 바로 속세와 분리됐다, 딱 그거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0수입니다. 구곡은 어디인가? 문산에 한 해가 저물었도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구나. 역시 겨울이네요.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유인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잘 논다고 하는 사람들도 직접 와서 보면 이렇게 경치가 멋있구나 하고 느낄 텐데, 직접 와서 보지도 않고 고산구곡 가봤자 볼 것도 없어, 그렇게 미리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막상 와서 보지도 않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심정,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 6, 8, 10수 네, 나집은 짧게 같이 봤고요. 자, 그러면 먼저 또 역시 나만 가지고 그 공통점 문제 더 해결할 수 있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정답 후보가 공통점 문제 정답 후보가 1번하고 5번으로 좁혀졌는데요. 1번 역시 계절적 상황, 아예 여기는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상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역시 나도 적절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5번 선지 보면은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그건 아니죠. 아까 오히려 여기 나 작품에서 자문자답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찌 보면은 이 4번 선지하고 5번 선지는 서로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자문자답이 나와 있으면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네. 거꾸로 인물 간의 대화 형식을 활용하면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지, 스스로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그렇게 말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4번 선지, 5번 선지는 모순되는 선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자문자답은 가에는 아까 보이지도 않았고 나에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선지, 인물 간 대화 형식 전혀 나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나만 가지고도 답은 확실하게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요즘 또 이런 문제 형식이 유행합니다. 특히 연시조가 나올 경우에는 서로 다른 수를 가지고 초장, 중장, 종장 또는 극을 가지고 서로 엮어가면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선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제 매수의 초장이 어떠니, 제 매수의 중장이 어떠니 보기 앞서서 일단 우리가 이 나 작품 보기하고 또 우리가 쭉 읽어본 딱 느낌에서 딱 선지만 보더라도 답이 아닌 걸 제낄 수 있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1번 선지 보면은 세월의 흐름에 대한
대한 무상감, 뭐 굳이 삼수, 십수 대조할 필요도 없이 일단 세월의 흐름에 대한 무상감 여기 볼 수 없었으니까 이 자체로 지금 땡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또 제낄 수 있는 게 4번입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예상적 분위기로 변화 이런 거 일단 예상적 분위기 자체가 없고 갑자기 예상적이 아니다가 예상적 변화 더더욱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6수, 8수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일단 1번하고 4번 쉽게 제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3수의 중장에 제시된 화자의 행위 이게 뭐냐면요. 중장에 제시된 화자의 행위가 꽃 띄워보내는 겁니다. 네. 네. 꽃을 띄워서 야외로 보내는 게 화자의 행위인데, 자, 제8수의 종장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된다. 8수의 종장이 뭐냐 하면은, 한 암에 혼자 앉아 집을 잊고 있노랍니다. 혼자 앉아. 네. 8수의 종장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건데, 자, 일단 왜 꽃을 띄워보냈습니까? 일단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을 사람들한테 알게 해서 찾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전히 팔수 종장에서는 찾아오는 사람 없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다고 볼 수가 없겠죠. 2번 땡이고요. 3번 제3수의 종장에 언급된 화자의 바람. 3수 종장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성질을 모르게 하니 알게 한들 어떠리, 알게 한다는 말, 알게 하겠다 그런 바람인데, 제10수의 종장에 나타난 타인의 평가. 자, 10수 종장이 아까 뭐였습니까?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평가 볼 것 없다 하더라. 자, 바로 이건 뭐 적절하겠습니다. 내가 꽃을 띄워서 이렇게 좋은 경치가 있다 와서 보라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화자의 바람인데, 화자의 바람들을 오기는커녕 그냥 멀리서 와보지도 않고 편견만 가지고 거기 가봤자 볼 거 없다 그렇게 타인들이 말한다고 하는 거죠. 타인의 평가 관련된다. 이거 그대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평가원 문제 보기에서도 봤듯이 실제로 이 작품을 지은 이후에는 그래도 많이 고상국어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찾아온 사람들하고 교류를 즐겼다고 또 실제로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작품을 지을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 선지 보면요. 제6수의 종장에 드러난 화자의 의지. 제6수의 종장에 드러난 의지가 뭐냐면 영월음풍하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영월음풍. 강학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자연도 노래하겠다. 그런 의지는 제10수의 중장에서 제시된 화자의 상황에 의해 좌절된다. 10수의 중장이 뭐냐면은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자,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있는 그 겨울의 멋있는 경치 역시 이 화자한테는 예찬의 대상이고 하는 것이지 뭐 그거에 무슨 화자의 의지가 좌절되고 그거 뭐 전혀 그렇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선지만 가지고도 오답인 걸로 제낄 수 있는 것이 1번, 4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의지가 좌절 이런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없었으니까 5번도 역시 넓게 보자면 선지만 가지고도 굳이 뭐 매수 대조하지 않고도 오답으로 제껴낼 수 있는 그런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24번에 3번 답을 확실히 고르고 이제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네, 25번 시어에 대한 가나 시어의 이해로 적절한 것입니다. 1번 꽃. 아까 꽃이 뭐 했었냐면요. 새소리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꽃 핀 걸 보아도 슬픈데 바로 청춘과부의 넋두리 같은 건데, 바로 꽃은 청춘과부의 서름을 심화. 이건 맞네요. 이제 이건 가는 맞고, 그리고 나의 꽃이 뭐에 나왔냐면은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라. 바로 이 꽃은 화자의 의도, 그렇죠. 야외로 보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치가 좋은 것을 알게 하겠다. 바로 화자의 의도 전달하는 대상. 그대로 1번 적절하게 나왔습니다만,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적절한 것은 문제에서 1번이 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 걸 안 보고 넘어가기는 왠지 꺼림직하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선지 가지 마오가 뭐냐면 이제 다시 재혼하지 말아라, 시집가지 말아라, 그렇게 적극 만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가지마오는 청춘과부의 고민이 해소되는 원인,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재혼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막 절대 재혼하지 말라고 적극 만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류를 듣고 이제 뭐 마음을 거두고 이 된동엄이 말이 옳다고 이제 환하게 웃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고민이 해소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된동엄이 만류가. 자, 근데 나를 보겠습니다. 나 오지 아니하고, 그게 뭐냐면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노라, 볼 것 없다 하더라. 바로 10수의 종장입니다. 그 오지 아니하고는 화자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원인이다. 뭐 남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찾아오지 않는 그 유인들하고 한번 싸워야지, 한번 논쟁을 해봐야지, 그런 긴장감 뭐 그런 게 아니죠. 네, 일단 긴장감 고조, 여기서 나에서 땡 틀렸습니다. 3번 선지 가의 호시절, 춘삼월 호시절입니다. 춘삼월 호시절과 나의 한 해는 모두 경물이 생성되어 소멸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시기다. 자, 뭐 나 부분 한 해가 저물었도다. 뭐 한 해가 저물었으니까 또 겨울이 왔으니까 여기까지야 뭐 경물이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봄, 여름, 가을 그 과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히 호시절 이거는 춘삼월인데요. 춘삼월은 진짜 모든 경물이 생성한 딱 거기까지만 나와 있는 것이지, 이게 호시절에 무슨
모든 경물이 소멸하는 그런 이미지는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는 뭐 두고 일단 제껴놓더라도 일단 호시절부터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모든 경물이 모든 경물이 소멸, 그게 틀린 말이겠죠. 땡입니다. 그리고 4번 선지 가의 맑은 바람이 뭐에 나왔냐면은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자, 자연 그대로 즐기라, 그런 뉘앙스로서 했습니다. 자, 맑은 바람, 또 나의 맑은 설이 뭐냐 하면은 팔수였죠. 맑은 서리가 열빛이니 바로 가을 풍경이죠. 절벽이 금수로다. 이런 거, 요것도 역시 자연 환경을 예찬한 겁니다. 자, 역시 맑은 서리, 모두 자연에 대한까지는 맞는데, 이게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자연을 그대로 즐겨라, 아니면 이렇게 자연에 대한 예찬, 나 같은 경우 그런 것이지, 이게 경외감, 아주 놀랄 정도로 아주 놀랄 정도로 존경스러운, 그렇다고까지는 볼 수 없죠. 이건 너무 좀 오버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외감까지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4번도 땡입니다. 5번 선지 가의 사람은 뭐였냐 하면은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광기였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삐딱하게 봐서 스스로 슬픔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람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성질을 모르니,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우선 나의 여기서 댄동어미가 비판하는 그 사람 눈이 이상하다는 그 사람은 진짜 자기의 괜히 슬픈 감정을 괜히 자연물에까지 수용을 해가지고 괜히 슬픈 마음을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이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존재는 아닙니다. 일단 가부터가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25번 가장 적절한 시어에 대한 적절한 문제 1번이 답이 확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기가 나와 있는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은요, 보기를 통해서 나다가 같이 있는 건데요. 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가 1번, 2번이니까 먼저 1번, 2번 먼저 보겠습니다. 나에서 작가가 수변정사의 맑고 깨끗한 풍경 속에서 강학과 영어루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은거지에서 학문을 수양하며 풍류를 즐기겠다는 유학자로서 이상을 드러낸 것이고 있군. 그대로 맞겠습니다. 2번 선지 나에서 작가가 풍하면 추색, 가을이죠. 추색 교음을 예찬하며 집을 잃고 있노라 라고 하는 것은 속세의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고산구국의 풍경에 대한 느낌을 드러낸 것이군. 그대로 맞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다 속에 있겠네요. 네, 자, 이제 그럼 다 작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작품 이상의 권태라고 하는 수필에 대해서 먼저 보기를 같이 이해해서 보면요. 다는 작가가 도시를 떠나 요양지에 머물러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로 도시인의 시선에서 흥미거리를 발견할 수 없는 시골 벽촌의 생활 풍경과 그곳의 단조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권태감을 삶에 대한 상념과 함께 드러내고 있다. 쭉 나오는데 왠지 요번 수능 특강에 나온 산촌여정하고 너무나 너무나 대조가 되는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능 특강 나온 산촌여정도요, 이상이 평안북도 성천이라고 하는 곳에 요양을 갔죠. 근데 거기서는요, 산촌 여정에서는 물론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 도시적 감수성으로 아주 굉장히 산촌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적 감수성으로 산촌을 바라보면서 감상을 쓰는데 그것도 아주 또 묘사를 또 비유적이고 또 감각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죠. 또 심지어는 이국적인 단어로 보이는 단어들까지 쓰면서 상당히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한 이미지를 느끼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산촌 여정이나 또 그다음에 이 권태나 똑같은 그 장소 평안북도 성천, 아마 그리고 이때가 시기적으로 1935년쯤이라고 하는데요. 1935년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쓴 건데 너무 아주 판이하게 다른 뉘앙스를 보이는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면에서도 또 역시 산촌여정 그 자체가 아니고 이 권태도 역시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름대로 이런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14학년도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겠죠. 네, 자, 같이 지문을 보겠습니다. 도에는 초록이 드물다. 나는 처음 여기 표착하였을 때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랍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제가 바로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랍고 사랑하였다, 바로 이 부분, 바로 초록을 아주 좋게 예찬하고 아주 굉장히 비유적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바로 그런 게 이번 EBS에 실린 산촌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간적 공간적 그런 배경을 두고도 전혀 딴판으로 지금 이제 쓰고 전혀 딴판으로 보는 자세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러나부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닷새가 못되어서 일망무제의 초록색은 조물주의 물취미와 신경의 조잡성으로 말미암은 무미건조한 지구의 여백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쩔 작정으로 저렇게 펄었나. 하루 온종일 저 푸른 빛은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푸른 것에 백치와 같이 만족하면서 푸른 채로 있다. 상당히 푸른 것도 또 이렇게 또 안 좋게 볼 수가 있네요. 이윽고 밤이 오면 또 거대한 구렁이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소리도 없이 잔다. 이 무슨
무슨 거대한 금손이냐, 마치 반어법 같은 그런 표현 쓰고 있고요. 이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 아, 겨울. 자, 제가 여기 22번 1번 선지 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까? 아까 가나다 공통점 묻는 문제에서 아까 물론 가나만 가지고서도 여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1번 선지 계절적 상황밖에 없다고 제가 딱 골랐는데, 역시 다 작품 보더라도 딱 겨울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계절적 상황 나와 있는 거 맞네요. 그럼 역시 가나다 공통적인 거 계절적 상황, 딱 답 1번 확실하게 더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초록은 실색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루를 갈기갈기 찢은 것과 다름없는 추악한 색채로 변하는 것이다. 한겨울을 두고 이 황막하고 추악한 벌판을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래도 민절이 아까 각주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는 겁니다. 민절하지 않은 농민들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거대한 천치다. 왠지 농민들을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뉘앙스죠.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도포된 것이리라. 일할 때는 초록 벌판처럼 더워서 숨이 칵칵 막히게 싱거울 것이요, 일하지 않을 때는 겨울 황원처럼 거칠고 구지레하게 싱거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흥분이 없다. 벌판에 벼락이 떨어져도 그것은 뇌성 끝에 가끔 있는 다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이니까 별로 감동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촌의 시골 아이, 촌동이 범에게 물려가도 그것은 맹수가 사는 산촌에 가끔 있는 신벌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전신주 하나 없는 벌판에서 그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흥분할 수 있으랴. 자, 정석은 느껴지죠? 이 권태로운 시골 풍경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신문도 오지 않는다. 소위 승합자동차라는 것도 통과하지 않으니 도의 소식을 무슨 방법으로 알랴. 그러니까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오관이 모조리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답답한 하늘, 답답한 지평선, 답답한 풍경 가운데 나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구르고 싶을 만큼 답답해하고 지내야만 한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이상으로 괴로운 상태가 또 있을까? 인간은 병석에서도 생각하는 법이다. 지금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요양 와 있는 또 그런 또 처지를 또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끝없는 권태가 사람을 엄습하였을 때 그의 동공은 내부를 향하여 열리라. 그리하여 망쇠가 뭐냐면 아주 바쁠 때 망쇠할 때보다도 몇 배나 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특질이요 질환인 자의식의 과잉은 이런 권태하지 않을 수 없는 권태 계급의 철저한 권태로 말미암습니다. 육체적 한산, 정신적 권태, 이것을 면할 수 없는 계급이 자의식 과잉의 절정을 표시한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는 이 자의식 과잉이 아니냐?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개울가에 앉은 나에게는 자의식 과잉조차가 폐쇄되었다. 이렇게 한산한데, 이렇게 극도의 권태가 있는데 동공은 내부를 향하여 열리기를 주저한다. 아까 바로 위에서 이 동공이 이렇게 내부를 향해서 열리면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공이 내부를 향하여 열리기를 주저한다고 하니까 자기 내면 성찰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요. 이것이 나중에 26번의 5번 선지에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문제가 나와 있는 26번을 보겠습니다. 네, 26번 보기 문제 중에서 3, 4, 5번만 남았죠. 네, 아직 1번, 2번까지는 적절하지 않은 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해서 작가가 도에서 보기 드문 이 일망무제의 초록색을 두고 무미건조한 지구의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인의 시선에서 단조로운 풍경에 대한 감상을 드러낸 것이겠군. 맞습니다. 네, 그리고 4번 선지. 다해서 작가가 단조로운 권태 일색인 전신주 하나 없는 벌판에서 그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여기 그들은 농민들이죠. 무엇을 대상으로 흥분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은 시골 벽전이 흥미거리를 발견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역시 맞고요. 5번 선지. 다해서 작가가 권태가 사람을 엄습하면 몇 배나 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내면 성찰. 시골 벽전에서 느낀 권태감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겠군. 이게 마지막 문단까지는 그런데 마지막 문단 앞까지는 그렇지만 마지막 문단이 이제 그러나 하고서 지금 자기는 자의식 과잉조차 폐쇄가 됐기 때문에 자기 동공이 내부를 향하여 열리기를 주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보통은 권태가 너무 심하면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상황도 지금 못 된다. 그렇게 마지막 끝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읽으면 이거 5번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조차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답은 적절하지 못한 거 5번이고요. 마지막 27번을 보겠습니다. 27번 다 작품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처음 여기 표착하였을 때의 감정과 달리 푸른 것에 백지와 같이 만족하는 대상에 대해 반감 느낀다. 맞겠고요. 2번 선지 벌판이 추악한 색채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농민들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들의 일생이 무료하다고 생각한다. 맞고요.
3번 선지 벌판에 벼락이 떨어지거나 촌동이 범에게 물려가는 비극적 상황의 사건에 동요하는 틀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농민들은 이 작가가 보기에는 이런 벼락이 떨어지고 막 아이가 범에게 물려가는 그런 상황에도 뭐 꿈쩍 않습니다. 그냥 뭐 다반사고 또 뭡니까 산촌에 가끔 있는 신벌 신이 내려주는 벌이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뭐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흥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틀렸네요. 동요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까지 맞으니까 이거 쓱 흘려 읽다 보면은 이 동요하는 그냥 쓱 지나치면은 그들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 맞네 하고 이것도 적절하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제 답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시간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차근차근 끊어서 읽어보면 이제 그 농민들이 전혀 이런 사건에도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짝 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면 답이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선지 계속 보면 신문과 승합자동차가 부재하여 도요 소식이 단절된 상황을 오관이 모조리 박탈된 처지처럼 불편하게 여긴다. 당연히 맞고 5번 선지 현대인의 특질로 나타나는 자의식의 과잉이 육체적 한산과 정신적 권태에 빠진 상태에 연관도 있다고 본다. 이건 일반적인 상태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권태가 심하면 내면의 성찰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자기 상황은 그런 상태가 못 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끝맺고 있는 것이죠. 5번도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덕부 11회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수필 갈래복합 같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